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터 권호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전 시간에는 1에서 100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그 문제에서 조금만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홀수 그리고 짝수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100까지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했죠? 자, 첫 번째는 초기화하는 부분, 그 다음 처리문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출력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초기화는 각 항을 나타내는 i라는 변수, 자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 sum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자, 처리문에서는 i는 i 플러스 1 일씩 증가하더라. 자, sum은 sum 플러스 i, 자 각 항에 있는 숫자만큼 증가하더라 라고 우리가 규칙을 찾았습니다. 자, 이 규칙에서 반복을 해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복할 수 있도록 조건문을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100까지이기 때문에 자, i가 100보다 작다면은 그때 yes가 되고요.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출력하는 부분에서는 s를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처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틀 초기화, 처리문, 출력 머리 두시고요. 자, 초기화는 일반적으로 0으로 초기화를 하더라. 그리고 변수의 규칙 i는 i 플러스 1, sum은 sum 플러스 i. 자, 이것을 반복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문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다가 홀수의 합계, 짝수의 합계는 처리문을 몇 개만 더 추가를 하시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래서 100가지의 짝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에서 100까지의 숫자는 1, 2, 3, 4. 자, 이렇게 해서 1씩 증가되잖아요. 그죠? 1씩 증가되는데 짝수의 합계는 2, 4, 6, 8 이런 숫자들이잖아요. 그래서 2씩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항을 나타내는 i라는 변수는 i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su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sum은 i만큼 증가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0으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2씩 증가된다. i만큼 증가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화를 0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요. 두 번째 항이죠. 자, 두 번째 항에 있는 값을 가지고 초기화도 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0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해서 i는 i 플러스 2, 그 다음 sum은 sum 플러스 i. 자, 이 처리문을 수행을 하면서 두 번째 항부터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으면은 짝수의 합계, 홀수의 합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분석 볼까요? 자, 문제 분석을 보면은 입력, 처리, 출력. 자, 입력에서는 초기화 부분 생각하셔야겠죠. 자, i와 sum을 초기화를 하고요. 자, 처리 부분에서는 i는 i 플러스 2, 이만큼 증가하더라. 자, sum은 sum 플러스 i만큼 증가하더라. 자, 출력에서는 합계, 자, sum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자, i는 2씩 증가되고요. sum은 i만큼 증가된다는 것을 표현을 한 거고요. 다른 거는 설명드릴 거 없겠네요. 그죠? 자, 1에서 100까지만 이해를 하시면은 짝수의 합계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른 것은 바뀐 게 없죠. 다른 게 바뀐 게 없고요. 초기화되는 부분 그대로입니다. 초기화 그대로. 자, 처리문도 그대로인데 하나만 바뀌었죠. 자, 1에서 100까지에서는 i는 i 플러스 1이었는데 2씩 증가시킨다. 자, 이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짝수일 때는 2씩 증가되기 때문에 i는 i 플러스 2로 해주고요. sum은 그대로 주시면 되겠죠. 자, 조건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100가지의 짝수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자, 1에서 6가지의 짝수의 합계를 디버깅을 해서 자, 1에서 100가지의 짝수의 합계를 정확성을 이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문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100을 6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i는 0, sum은 0이네요. 자, 0, 0. 그 다음 i는 2 증가되고요. 2가 되고. 자, sum은 i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2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문 만났네요. 그죠? i가 6보다 작으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yes가 되는 겁니다. yes가 되면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자, i가 또 증가되네요. 자, 그리고 sum은 i만큼 또 증가되기 때문에 6이 되고요. yes가 되고, 자, 6이 되고, sum은 12가 되는 겁니다. 자, i가 이제 6이 되기 때문에 i는 6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no가 되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사람이 구한 결과하고 순서도를 통해서 만든 결과가 같다면은 순서도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다르게 풀이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인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모드라는 함수, 일단 함수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함수가 뭡니까? 함수. 함수란 것은 자주 사용이 되는 프로그램,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짝수와 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짝수와 홀수. 자, 우리가 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짝수라든지 홀수를 구분하는 프로그램, 작은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해요. 자주 이용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작은 프로그램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미리 짝수나 홀수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게 함수의 개념이죠. 작은 프로그램, 자주 이용이 되는 작은 프로그램을 미리 정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라든지 짝수는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모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짝수와 홀수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초기화되는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초기화는 그대로인데 i는 i 플러스 1이네요. 자, 짝수면은 2씩 증가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1씩 증가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1, 2, 3, 4, 5 이렇게 값을 각 항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모드 함수가 나왔는데요. 자, 이 모드 함수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모드 i이죠. 자, 이 뜻이 뭐냐면요. 자, i를 2로 나누어라. 2로 나누어라. 그때의 나머지를 계산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왜 나머지란 얘기가 나오면요. 자, 짝수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짝수의 특징. 자, 짝수의 특징은 2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어떻게 되죠? 나머지가 항상 0이에요. 그죠? 자,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입니다. 홀수는 어떻습니까? 자, 홀수 같은 경우에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항상 1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드 함수라는 것은 나머지를 계산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를 2로 나누어서 그때의 나머지가 모두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짝수는 모두의 결과를 얼마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짝수일 경우에는 나머지가 0이 되도록, 그래서 이 결과가 0이 되도록 만들게 되면은 그것은 짝수다. 무엇이? i라는 값이 짝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0이냐고 묻는 거예요. 자, 일단 i 값은 1에서 100까지를 증가시켜 주고요. 자, 모두를 처리하는 이 조건문에서 짝수만 걸러내는 거예요. 채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걸러내는 겁니다. 걸러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합을 구하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는 i 플러스 2라고 우리가 처리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게 바뀐 게 없습니다. 자, i는 i 플러스 2는 미리 계산을 할 때부터 짝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2씩 증가를 시켜서 짝수를 만든 거고요. 자, 이 모드 함수는 자, 1에서 100까지 숫자를 그대로 계속 카운팅을 해주면서 1씩 증가를 시키면서 짝수인 값만 걸러내는 겁니다. 자, 결과는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에서 6까지의 짝수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은 100이니까 6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0, 0 초기화를 하고요. 자, 그 다음 i는 i 플러스 1, 1값을 가지겠네요. 자, 그 다음 조건문 만났습니다. 자, 모두 i 심표 2. 자, 이게 0이냐? 자, i 값을 2로 나누어라. 자, i가 현재 1이잖아요. 그죠? 자, 1을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노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자, 노로 분기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합계를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1은 홀수니까. 그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합계를 구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와서 조건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i가 6보다 작으냐? 작죠, 그죠? yes가 되는 거고요. 다시 i 값을 카운팅을 해줍니다. 카운팅하면 2가 되겠죠. 자, 2가 되고요. 그 다음 모두 함수를 처리를 합니다. 자, 2를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이 되기 때문에 모두 함수의 결과는 0이다.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yes가 되는 겁니다. yes가 되면 밑으로 이제 분기가 되고요. 썸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합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현재 썸에다가 i 값을 더해주면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해를 하시겠죠? 짝수일 때만 합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짝수일 때만. 자, 일단 i 값은 계속 1에서 6까지 증가를 시켜요. 증가를 시키고 짝수일 때만 합계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해주는 겁니까?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짝수의 특징인 나누어서, 자,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를 판단해서 0이면은 합계를 구해주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도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모두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i 2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게 0이거나 1값을 가지겠죠. 자, 어떤 수에다가 2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물음표, 이 값이 만약 짝수면은 그때는 나머지가 0이 되는 거고, 홀수면은 나머지가 항상 1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결과, 모두 함수의 결과가 1이면은 홀수, 0이면은 짝수, 1이면은 홀수, 0이면 짝수. 그래서 i 값이 1, 2, 3, 4, 5 이렇게 100까지 증가하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판별해서 짝수의 합계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홀수의 합계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함수를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기본 형태는 금방 말씀드린 이겁니다. 그 i 쉼표 2. 자, 이게 0이냐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또 출제가 됩니다. 요렇게. 자, 이것도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i 모드 b 2. 자, 이것도 i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계산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프로그램 코딩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두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자, 초기화는 그대로죠. 초기화는 그대로고요. 자, 전체 반복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안쪽에서 또 반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자, 조건문이 2개 있습니다. 조건문이 2개 있어요. 이렇게 조건문이 2개 있습니다. 자, 실제 처리하는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do 루프문을 이용을 해서 i가 6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전체 반복이죠. 자, 반복을 해서 i가 1부터 100까지 증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합을 구할 때는 무조건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하나 더 붙여줘야겠죠. 자, 짝수일 때만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o 루프 안에다가 i를 증가시키는데 무조건 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if i 모두 2 equal 0,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면은 i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그때만 썸을 구하라.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and if로 빠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프로그램 코딩 한 거고요.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까지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자, 100까지 짝수의 합계를 구하게 되면 2550이 나오고요. 자, 100까지는 단계를 설명드리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가지의 짝수의 합계를 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서브 메인 시작을 하고요. 자, i와 썸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o 문 들어가죠. 자, i를 증가시키고, 자, if문 만나네요. 자, i가 현재 0에서 1 값을 가지겠죠. 자, 1 증가되었습니다. 자, 모두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에다가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이 되기 때문에 0이 아니죠. 자, 0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썸은 썸 플러스 i를 수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and if로 빠지는 겁니다.
자, 루프 들어가고요. 자, 조건 판단하겠죠. i가 6보다 작으냐? 현재는 작잖아요. 그죠? 반복을 해요. 자, i를 다시 증가를 시키고 또 조건 판단하는 겁니다. 자, 조건 판단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i 값은 이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2를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이 맞습니다. 그래서 썸을 구해주는 거예요. 합을 구해주고 and if 또 반복을 하고요. i 증가 조건 판단해서 홀수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고 또 반복. 자, 이렇게 해서 짝수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썸을 번갈아 가면서 합을 구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에서 100까지 혹은 뭐 1에서 1000까지 짝수의 합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함수의 특징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모두 함수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1에서 99까지의 홀수 합계. 자,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응용해 보십시오. 자, 쭉 보시면은 처리문은 그대로네요. 그죠? 처리문 그대로고요. 자, 썸을 구하는 이제 변수와 i의 변수. 자, 구하는 규칙은 그대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가 2씩 증가가 되네요. 자, 만일 i 값이 초기값이 2라면은 혹은 0이라면은 2씩 증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짝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i의 초기값입니다. 초기값. 초기값을 잘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썸이 뭡니까? 1이죠. 자, 보세요. 홀수라는 것은 이런 값들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씩 증가되는 것은 맞아요. 짝수나 홀수나 2씩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i는 i 플러스 2라고 했는 거고요. 그 다음 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썸도 어떻게 됩니까? i만큼 증가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처리문은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초기값이 달라지는 거죠. 초기값이 첫 번째 항을 기준해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썸을 1로 초기화를 한 거고요. 자, 그럼 i는 얼마 값으로 초기화를 해야겠습니까? 0이 아니고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자, 이것을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99까지의 홀수의 합계니까 2번을 99라고 넣어서 디버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에서 99까지의 홀수의 합계를 디버깅 하기는 힘든 거니까 5까지의 홀수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라면은 여기다가 이제 5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5까지의 홀수의 합계를 구해서 99까지의 홀수의 합계를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1이 되고요. 자, 썸 1. 그 다음 i는 i 플러스 2. 자, 3이 되겠죠. 그 다음 썸은 썸 플러스 i 4가 되고요. 자, 조건문 만났네요. i는 5보다 작다. yes죠. yes. 자, 반복합니다. 자,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게 뭐냐면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바로 화살표로 이렇게 내리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 별다른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i가 또 5 값을 가지고 이제 9가 되겠죠. 9 값을 가지고요. 자, i가 5보다 작으냐? i가 현재 5가 되기 때문에 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값은 이제 9, 썸인 9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5까지의 홀수의 합계, 사람이 구한 결과 9하고 순서들을 통해서 구한 결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만일 이것을 0이라고 선택을 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초기화를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초기화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0으로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디버깅을 하게 되면 바른 결과가 안 나와요. 자, i는 i 플러스 2. 자, 썸은 3이 되겠죠. 그래서 i는 5보다 작다. yes가 되고요. 자, 다시 반복을 하면은 i가 4가 되겠죠. 7이 되고요. 자, i가 5보다 작다. 맞죠? 그죠? yes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6이 되고 13이 되는 겁니다. 이제서야 i가 5보다 작지가 않죠. 6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가 되고 출력되게 되면은 1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한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초기화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초기화 신경 쓰셔야겠죠. 자, 2번 문제는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한 겁니다. 자,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할 때는 1에서 100까지 합계를 구하듯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는 i 플러스 1, 썸은
sum 플러스 i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기화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바뀐 건 없습니다. 그죠? 단지 이 부분만 바뀌는 거죠. i는 i 플러스 1을 하고, 자,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i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 값을 가질 때만 sum을 구해줄 거냐, 이것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홀수. 홀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홀수. 여기다가 1을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0을 넣어야 됩니까? 0이 뭐예요? 0은 짝수일 때를 걸러내는 거고 1값을 넣어주셔야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이 되는 것이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홀수의 합이라든지 짝수의 합, 모두 함수의 결과만 1 혹은 0으로 바꿔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두 함수의 조건을 주시면 되고요. sum은 그대로죠. sum은 바뀌는 거 없습니다. sum equal sum 플러스 i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 한번 해볼까요? 자, 99까지 하지 말고요. 5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0. 자, sum은 0이죠. 자, i는 i 플러스 1 증가되고요. 자, 모두 함수의 결과. 자, 모두 함수의 결과가 1이냐? 자, 1이냐? 자, 어때요? 현재 i 값이 1이니까 1을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이죠. yes가 되는 겁니다. yes.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sum은 sum 플러스 i 1이 되고요. 자, 반복하는데 조금은 만났네요. 자, i가 5보다 작으냐? 자, 작죠, 그죠? 현재 1이니까 yes가 되는 겁니다. yes가 되고요. 자, 반복을 해서 이제 i 값이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증가되고 모두 함수 만났네요. 자, i가 2가 되기 때문에 2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0이죠. 노가 되겠습니다. 자, 노가 되게 되면은 이제 sum을 계산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조건문을 만나니까 yes가 되고요. 자, i 값을 또 증가시키고 현재 sum에다가 더해서 4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모두 함수 먼저 구해줘야겠죠. 구해주고 그다음에 sum을 구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건문 만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yes가 되겠죠. 그리고 i를 4로 증가가 되고요. 자, 모두 함수를 계산하게 되면은 i가 4가 되기 때문에 짝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no가 되고요. 빠져나오고, 자, 조건문 만나니까 yes. 자, i 증가시키고, 자, 모두 함수 결과가 yes. 자, 합을 구하면은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조건문 만나니까 i가 5가 되기 때문에 i는 5보다 작다. n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9가 되겠죠. 자, 여러분도 스스로 꼭 디버깅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풀이를 해드린다고 해서 듣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스스로 디버깅 하셔가지고 순서도가 제어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100까지의 짝수를 출력하라. 자, 짝수의 합계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짝수를 바로바로 걸러내서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값이 0이네요. 자, 짝수는 2, 4, 6 이런 값들이 있죠. 그래서 각 항을 나타내는 변수를 i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각 항을 나타내는 i라는 변수는 i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번 답이 i는 i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를 만들어서 바로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i를 출력을 하고 조건 판단을 해서 계속 증가를 시키는 거죠. 2, 4, 6, 8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면서 바로 출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짝수를 출력하는 순서도고요. 조금 다른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초기값을 2로 주는 거예요. 2로 주고, 자, 2를 먼저 출력을 하는 겁니다. 뭐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먼저 출력을 해서 그 다음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서 4값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4값을 만들어줘서 반복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1번의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디버깅 해보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6가지의 짝수를 출력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100이 아니라 6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쉽게 이것을 뭐 부등호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디버깅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값이 출력이 되죠. 자, 2가 출력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i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4가 됐겠죠. 4. 현재 초기값이 2지만은 출력하고 증가되었기 때문에 4가 됩니다. 그리고 i가 6보다 작으냐? 작죠, 그죠?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출력하게 되면 4가 출력이 되겠죠. 자, i가 증가되었습니다. 6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i가 6보다 작으냐. 주의하셔야겠죠. i가 6보다 작으냐. 6이잖아요. 6이기 때문에 노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출력된 거는 2하고 4밖에 출력되지 않았어요.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1에서 6까지의 숫자 중에서 짝수 2, 4, 6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조건문에서 6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주니까 6이라는 값이 걸러져 버리고 바로 빠져나오더란 얘기입니다. 물론 i 값은 6 값을 만들었지만은 출력하는 것이 이제 그 처림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출력이 먼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출력되고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 바퀴 더 돌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라고 부등호를 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등호를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거나 같다. 그래서 6가지의 합을 구한다 하게 되면은 i가 초기값이 2가 되고, 자, 출력되죠. 출력은 2 출력되었습니다. 자, i 증가 4가 됐고요. 자, 4를 조건 판단하니까 어떻습니까? i는 6보다 작죠, 그죠? yes가 되고, yes. 반복 i 출력 i가 4 되잖아요, 그죠? 4. 자, i 증가됐죠? 6입니다. 자, 6. i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맞잖아요, 그죠? yes가 되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 6이 출력이 되고, i 값은 증가 8이 됐죠. 자, 8이 됐지만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i 값이 얼마 값을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력이 2, 4, 6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값이 8이 되고 i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작거나 같다는 것이 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and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2, 4, 6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등호를 시험장 가서 작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연습할 때는 작다라는 부등호를 많이 이용을 했다고 그래서 넣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넣고 난 뒤에 디버깅을 하셔가지고 맞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부분이 블랭크로 되어 있고요. 자, 조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i는 i 플러스 2, 그 다음 i를 출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게 출력이 제일 먼저 돼야 될 숫자가 2라는 숫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처음에 출력되도록 하려면은 i를 얼마 값을 초기화를 해야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i를 얼마 값을 초기화를 해야 될까요? 자, i를 0으로 초기화를 해볼게요. i는 0. 자, 조건 만나죠? 자, 6까지 한번 해볼게요. 6보다 작다. 그럼 yes잖아. 그죠? yes고, i는 i 플러스 2. 자, 2가 됐습니다. 자, 출력. 자, i를 출력하니까 2가 됐죠. 자, 반복합니다. i가 6보다 작으냐? yes죠. 자, i 증가 4가 되고요. 출력 4 출력했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i가 6보다 작으냐? 작죠. yes. i 증가 6. 그 다음 출력 6이 출력됐습니다. 자, 조건문 또 만나죠. 그죠? i가 6보다 작으냐? 이제 아니죠. no가 되면서 an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 값을 0으로 줘야만 처음에 이제 2라는 숫자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i를 2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값을 가지고 조건 판단하고 2 증가되기 때문에 첫 번째 출력되는 값이 4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디버깅을 해서 초기값이라든지 그 다음 부등호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버깅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1에서 100까지의 순서도에서 홀수와 짝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모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두 함수를 이용하는 이 성질, 모두 함수의 성질과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